영국 정보기관인 해외정보 그러니까 MI6의 수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내에서 굴욕적인 수모를 당했으며 이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추진력까지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MI6 수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와이타임스가 취재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팔티코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영국의 MI6 수장 리처드 무어가 푸틴 대통령의 측근에게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추진력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체코 프라하의 봄 55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프라하 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리처드 무어 국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MI6는 이 헐리우드 영화인 007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활동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수장이 대외 인터뷰를 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영국 정부는 1994년에서야 이 MI6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무 국장은 MI6 내부에서 이니셜 C로 불립니다. 무 국장은 이어서 프리고진의 반란이 푸틴 20년 집권 동안의 최대의 위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바그너 그룹이 고속도로를 질주해서 수도 모스크바 125km 앞까지 진격을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푸틴은 모종의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바그너 그룹의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진격 이후에 그에게 사면을 제안한 것도 러시아 지도자에게는 굴욕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 국장의 지적대로 러시아 정부는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안 된 6월 29일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스스로 반역자라고 비난했던 프리고진을 비롯한 바그너 그룹 사령관 35명을 이 크렘린궁으로 초청해서 3시간 동안 만났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 국장은 이와 관련해서 푸틴은 어느 정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은 완전히 푸틴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었지만 푸틴에게 덤볐고 푸틴은 프리고진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 벨라루스의 도움을 받아서 공경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내가 그의 머릿속을 볼 수는 없지만 햄릿을 인용하자면 그는 국정에 심각하게 썬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했고 결국 딜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푸틴이 햄릿처럼 오락가락하다가 현실을 인식하고 타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당시 협상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주도를 하고 협상 결과를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 푸틴과 바그너 그룹 수장인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무장 봉기를 끝내기로 합의했고 수일 뒤에 프리고진이 크렘린을 찾아서 환영을 받았다는 것이 무 국장의 설명입니다. 무 국장은 이 바그너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주말 크렘린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그러면서 권력 핵심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어는 24일 당일 푸틴의 행동을 보면 크렘린의 당혹감이 잘 드러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6월 24일 프리고진은 아침 식사 때 반역자로 시작해서 저녁 식사 무렵까지는 사면을 받았고 며칠 뒤에 크렘린의 티 모임에 초대됐다. 그래서 MI6의 수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같은 급속한 권력 핵심 변화 속에서 누가 핵심 세력에 들어오고 누가 쫓겨나는지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무 국장은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교장관도 반란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푸틴이 절대 상황이 정상적이거나 좋은 소식으로 포장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최초의 두드러진 균열이 우크라이나,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유럽연합 등에서가 아니라 러시아 체제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MI6의 무 국장은 이어서 이 프리고진은 여전히 건재하며 아프리카에서의 바그너 그룹 역시 여전히 별 문제 없이 활동 중이라 그러면서도 이 바그너 그룹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작전을 전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프리고진은 현지 시간 19일 쿠데타 이후에 처음으로 자신이 벨라루스의 한 군사 캠프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프리고진은 이 영상에서 벨라루스에 온 용병들에게 벨라루스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현재 전선에서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치욕이고
우리의 패기를 온전히 보여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또 일정 기간 여기 벨라루스에 머무르기를 결정했고 우리는 벨라루스 군대를 세계 두 번째로 강한 군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벨라루스 정부가 바그너가 자국군을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방송 등은 이 영상이 찍힌 장소가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남동쪽 약 80km 떨어진 곳에 바그너 용병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 캠프에서 촬영된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무 국장은 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군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목숨을 아끼면서 그래서 더 신중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한 달간 러시아군이 1년간 달성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목표는 결코 푸틴을 모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푸틴을 모욕하려 하지 않는다. 강대국 러시아를 우리가 얕잡아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클레버리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징후가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주에 푸틴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말했으며 마크 멜리 미 합동참모의장도 지난 18일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이 전략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듯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무 국장은 또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론과 관련해서 모든 분쟁은 협상으로 끝나지만 평화의 조건을 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지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가 가는 길은 아주 명백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무 국장은 러시아도 문제지만 영국의 큰 걱정은 중국에 있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임무보다 중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만큼 세계 무대에서 중요해졌고 중국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아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 내부에서 불거진 갈등을 종종 외국 정보기관들이 사조한 것이라고 했던 이 크렘린의 주장이 악용되지 않으려고 그동안의 이 실패한 반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I6 수장이 공개적으로 러시아와 푸틴이 처한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한 데는 상당한 이유도 있고 또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MI6 수장이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연설을 한 것은 그 주말에 푸틴이 드러낸 허약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MI6 수장 무어가 발언한 장소인 프라하는 우크라이나 이전에 러시아 탱크들이 진격했던 마지막 유럽 국가 수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을 무 국장도 프라하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장소라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 국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철권 통치의 국가도 아니고 세계 제2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던 그런 나라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견해는 무 국장이 했던 말, 그러니까 푸틴은 분명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일,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리라고 예상했다면 바그너가 로스토프-나도누,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이 점령한 러시아 남부 군사 거점 도시를 점령하고 모스크바에서 125km 이내까지 도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한 말에 모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